1966년 주립병원에서 쌍둥이 형제 존과 마이클을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라디오나 텔레비전에도 출연했고 학계의 과학적인 연구 대상뿐 아니라 대중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라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쌍둥이는 당시 26세였으며 7세 때부터 병원에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에 관한 진단은 자폐증, 정신병, 중증의 지적장애 등 가지각색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었지만 어떤 한 가지만큼은 뛰어난 이른바 백치천재였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무의식적인 알고리즘이 자리 잡고 있기라도 한 듯 과거나 미래의 어느 날이 무슨 요일인지 물어보면 신기하게도 그 자리에서 즉답을 해주었습니다. 어떤 날이든 말해보세요. 언제라도 괜찮아요. 또 물어보세요. 두 사람이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하고 제주자랑이 되풀이 됩니다. 숫자에 관한 그들의 기억은 확실히 뛰어났습니다. 한계가 없다고 말해도 좋을 정도였습니다. 3자리 숫자건 30자리 숫자건 아니면 300자리 숫자건 그들은 막힘없이 척척 기억해냅니다. 그러나 그들의 계산 능력이야말로 셈의 천재 혹은 인간 계산기가 가장 자랑할 만한 능력임에도 어쩐 일인지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들의 지능 지수는 60이었고 거의 60에 어울리는 정도의 계산 능력 밖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간단한 덧셈이나 뺄셈도 정확하게 해내지 못합니다. 탁자에 있던 성냥갑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그 안에 성냥이 쏟아졌을 때였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111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존이 37 하고 중얼거렸죠. 마이클도 마찬가지 말을 했습니다. 존이 한번 같은 말을 했고 그리고 끝났습니다. 저자가 직접 그 성냥개비들을 일일이 세어보니 정말로 111개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셀 수가 있는 거냐고 묻자 그들은 세는 게 아니에요. 111이 보였어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왜 37이라고 중얼거렸냐고 그리고 왜 3번 반복했냐고 말을 했을 때 쌍둥이들은 37, 37, 37 하면 111 이 말을 듣고 저자는 그 어느 때보다 놀랐습니다. 쌍둥이 형제를 두 번째 보았을 때는 그들 모두 방의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수수께끼 같은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본 적 없는 미소로 어쩌면 두 사람만의 기묘한 기쁨과 평화를 맛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두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저자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죠. 그들은 둘이서만 숫자와 관련된 기묘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존이 어떤 숫자를 말했습니다. 6자리 숫자였죠. 마이클은 그 숫자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긋이 웃음을 짓고 마치 문제를 풀며 즐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엔 마이클이 6자리의 다른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존이 받을 차례인데 그는 그 숫자를 천천히 반추합니다. 그날 그들의 모습은 마치 포도주 애호가가 진기한 포도주를 한 모금 머금고 그 맛과 향에 도취되어 있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자는 제곱, 약수, 함수, 소수 등이 실려있는 숫자표를 찾았습니다. 아득히 먼 어린 시절의 기념품으로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죠. 숫자표를 보기 전에 예감하고 있기는 했지만 역시나 생각한 대로였습니다. 쌍둥이 형제가 주고받았던 6자리 숫자는 모두 소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는 그로부터 10년 뒤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은 떨어져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 자신을 위해서 좋다라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불건전한 관계를 중지시켜야 하며 지금처럼 바깥 세상과 격리시켜 놓으면 그들은 영원히 사회성이 결여될 것이라는 그러한 주장 때문이었죠.
그리하여 두 사람은 중간 시설에 따로 수용되었고 감시 속에 시시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이상하다는 것은 척 보아 알 수 있지만 사람들 앞에서도 별 이상 없이 혼자서 처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만이 나누던 숫자로 된 대화는 금지되고 교감의 기회 등 시간조차 모두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일에 시달리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숫자에 대한 지난날의 신비한 능력을 잃어버리고 그와 함께 삶의 기쁨이나 살아있다는 감각조차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수와 놀고 수를 끄집어내려는 것은 인생 그 자체를 살아보려는 몸짓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잘 이해하지 못해 열쇠를 찾아내지 못했을 뿐 그들의 그러한 행동 거지는 기이하지만 정확한 의사소통 방식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뇌신경계 질환 중에는 의학적으로 기이한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저자는 환자와 그들이 걸린 병과 함께 지내다 보니 환자를 접하다 보면 의문이 끊임없이 샘솟았고 그 의문을 풀기 위해 환자 곁으로 쉬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이 책은 환자들이 아니었다면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거라는 그의 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책입니다. 또한 뇌신경계 질환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 대한 편견을 떨쳐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